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편 8강 조선의 건국편입니다. 오늘부터 조선시대로 들어가는데요. 고려 말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에게 내린 명은 요동정벌이었죠. 이에 이성계는 출병에 반대했고 왕명을 어길 수 없어서 요동을 향해 갔지만 결국 회군하여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는데 오늘은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후에 정권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은 곧바로 토지개혁을 단행합니다.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농장을 해체하고 신진사대부들에게 토지를 고루 나누어 주어 신진사대부들의 경제권의 기초를 세우죠. 그리고 문란했던 조세제도도 손보아 농민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토지개혁은 농민과 사대부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정도정과 조준 등은 개혁을 완수하려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정몽주는 개혁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고려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고려의 운명도 끝이 납니다. 정몽주가 죽자 결국 1392년 이성계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뒤 이성계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려라 하고 고려의 제도와 관습을 존중하겠노라고 선언하지요. 고려 때의 관리들에게도 전처럼 나와서 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요청을 따르는 관리들은 많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때 개성 두문동으로 옛 고려의 관리 100여 명이 들어갔는데 이들이 마을 밖으로 나오도록 위협하면서 불을 질렀더니 타 죽으면서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한 번 들어가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뜻의 두문불출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하였습니다. 이성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었고 우리는 하늘의 자손인 단군이 세운 단군조선과 유교 윤리에 따라 이상적인 정치를 폈다는 기자조선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국호를 조선으로 하였죠. 또한 새 왕조가 유구한 역사와 개혁성을 갖추었음을 과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이성계가 즉위식을 가진 고려 궁궐 수창궁 용머리 돌 조각상인데요. 수창궁이 화재로 소실된 후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 고려박물관 앞뜰에 옮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평양에 있는 기자 사당인 숭인전의 모습입니다. 고려시대에 기자를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사당이지요. 그리고 숭인전 옆에는 단군을 모시는 사당인 숭령전이 있죠. 중국 사신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단군 사당에 들러 참배하도록 하였답니다.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도읍도 당연히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을 비롯하여 여러 곳을 후보지로 정한 다음 일일이 장단점을 따진 결과 새 나라의 도읍지로 최종 결정된 곳은 한양이었습니다. 산세가 좋아
적을 막기에 유리하고 가까이에 강이 있어 조세 운반에 좋으며 국토의 가운데에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것이죠. 게다가 고려 때부터 남경이 새 도읍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민심도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이것은 도송도인데요. 한양은 한반도 역사에서 백제에 이어 다시 조선의 도읍지가 되었습니다. 한양은 조선의 건국 이념인 유교 이념에 따라 건설되는데 한양의 중심은 지금의 종로구 일대죠. 이 종로를 네 산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 지형입니다. 산들을 연결하여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도성을 쌓고요. 그리고 큰 문 4개를 세우는데 남대문인 숭례문, 동대문인 흥인지문, 서대문인 돈이문, 북대문인 숙정문을 세우게 되고 그 사이에 작은 문 4개도 세우게 되지요. 작은 문을 사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궐 자리를 잡습니다. 궁궐 왼쪽인 동쪽에는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인 서쪽에는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을 세우죠. 도성의 정문은 남쪽 대문인 숭례문이고 동쪽 대문은 흥인지문, 서쪽 대문은 돈이문, 북쪽 대문은 숙정문입니다. 대문의 이름에 들어있는 인, 예와 같은 명칭은 유교 덕목에서 따온 것이지요. 이렇게 조선 건국 세력들의 꿈은 이 땅에 유교적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적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문묘를 세우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만들죠. 그리고 경복궁 광화문 앞으로 육조를 세우고 육조 거리를 만들고 흥인지문과 돈이문을 잇는 대로를 만들어 민봉국가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태종실록에는 새 도읍지를 한양에 건설한 것에 대한 찬양의 글이 나옵니다. 높고 높은 화기요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이로다. 빙 둘러싸기를 완전하고 견고하게 하였으니 하늘이 지은 나라로다. 화산은 높고 높고 한강은 도도하게 흐르는도다. 흐르는 섬이 둘러있으니 하늘이 지은 도읍이로다. 이 사진은 종묘의 모습인데요.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이지요. 유교적 왕실 제례 건축으로서 공간 계획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보존 상태가 우수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4세기 말에 창건되어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세기 초에 중건하였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증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직단의 모습인데요. 사직단은 토지신과 곡물신에게 제를 올리던 제단이지요. 사직단의 위치는 주례에 잘 규정되어 있는데 법궁을 중심으로 사직은 오른쪽, 종묘는 왼쪽에 둔다라는 규정에 따라 경복궁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단에는 국사의 신의를
남쪽에서 북을 향해 봉안하고 후토신을 배양시켰으며 직단에는 국직의 신의를 봉안하고 후직의 신을 배양시켰습니다. 1393년 태조 2년에 풍수 학인인 이양건과 배상충을 시켜 자리를 잡게 하고 이듬해 현재의 자리에 세웠죠. 제례는 문묘와 종묘의 예에 따르고 2월과 8월 및 동지와 제석에 행하였고 그 밖에도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 제례와 가뭄에 비를 비는 기우제와 풍년을 비는 기곡제 등을 여기에서 지냈습니다. 또한 각 지방에도 관아의 서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제사 지내 국태 민안과 풍년을 빌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균관의 모습인데요. 성균관은 조선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한양에 설치한 국립대학격의 유학교육기관이지요. 인재양성을 위한 최고 학부의 기원은 중국 주대의 벽공과 반궁의 제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태학, 신라시대의 국학, 고려시대의 국자감이 있습니다. 성균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298년 충렬왕 24년에 국학을 성균감이라 칭한 데에서 비롯되었고 그 뒤 1308년에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성균감을 성균관이라고 개칭하였죠. 1356년 공민왕 5년에 국자감으로 환원되었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복구되어 조선 왕조가 들어선 뒤에도 그대로 존치되었습니다. 성균관은 공자의 신의를 모시는 문묘와 교육 공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문묘는 대성전, 동무, 서무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 공간으로는 명륜당, 동제, 서제, 정록소, 식당, 양형고, 종경각, 반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균관은 대체로 인재양성의 기능과 함께 선성과 선현에 대한 봉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주자학을 연구, 보급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과 주자학 이념에 입각하여 관리를 양성하는 관리양성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조선 왕조의 지배사상과 관료체제를 재편성, 강화하는 데 기여했죠. 1894년 고종 31년에 가보경장의 단행으로 과거 제도의 철폐와 함께 성균관의 관제가 바뀌어 근대화되어 갑니다. 1907년 융희 1년 이후에 신학문도 학습하는 곳으로 법규가 바뀌었고 일본에 병탄된 지 1년 만에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강요당하여 경학원으로 개칭되면서 교육 기능은 상실되고 석전 향사와 재산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뒤 전국 유림들에 의한 성균관 교육 기능의 회복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 1930년에 경학원 부설로 명륜학원이 설립되고 1939년에 명륜 전문학원으로 그리고 1942년에 명륜 전문학교로 설립인가를 얻었으나 그 다음 해 일제가 폐교 조치하였죠. 1945년 광복과 함께 명륜 전문학교가 부활되고 경학원도 성균관으로 환원되었고 1946년 명륜 전문학교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그 대신 성균관 대학이 설립되어 현재의 성균관 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다음은 숭례문입니다. 한양 도성의 남쪽 정문으로
1396년 태조 5년에 짓기 시작하여 1398년 태조 7년에 완성되었고 1447년 세종 29년에 개축하였고 1479년 성종 10년에는 대규모의 보수공사가 있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한국 성문 건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지붕 형태는 연등 천장으로 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평양 대동문, 개성 남대문과 같은 팔짝 지붕이었다는 것이 해체 수리때의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존하는 서울의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지만 2008년 2월 10일에 발생한 화재로 2층 물루가 소실되고 1층 물루 일부가 불에 탔죠. 약 3년의 복구 공사를 거친 뒤 2013년 5월 4일 복구 기념식을 거행하고 시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물 1호인 흥인지문입니다. 한양 도성의 정동쪽에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동대문이라 부르죠. 1396년 태조 5년에 건립되고 1453년 단종 1년에 중수되었고 1869년 고종 6년에 전적으로 개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중층의 우진각 지붕이며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부터는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과 명청시대의 궁궐인 자금성을 비교해 볼까 합니다. 먼저 경복궁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북골도를 디지털로 복원한 사진인데요. 네모 반듯한 궁벽에 정문인 광화문과 정전인 근정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본 자금성의 전경인데요. 역시 네모 반듯한 궁벽에 정문인 천안문과 정전인 태화전의 모습이고요. 우리 조선과는 달리 태묘와 사직단이 궁궐 안에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에 태묘가 있고요. 오른쪽에 사직단이 있네요. 이 사진은 1894년의 광화문과 6조 거리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현재의 광화문과 광화문 광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경복궁의 광화문에 해당하는 자금성의 천안문과 광장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조선의 종묘에 해당하는 명청대의 태묘의 모습입니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자금성의 정전인 태화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의 궁궐과 명나라의 궁궐을 비교해 보면서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문화재가 현재 주변에 있어서 조선이라는 왕조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